최백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라는 인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설득을 하셨다.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멋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박성웅 예. 배우님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이 네. 이거 나중에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야. 오, 아. 여러 가지 뭐 낭만 가객도 있지만 사실 예. 마성의 중년이라는 거 그거 제가 붙인 거거든요. 몰랐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야, 네. 제가 붙이고 나서부터 그게 보도자료로 나가고 와,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경연을 하면서 뭐 애칭이나 기억에 남는 것들 있으실까요? 그런 마성의 중년도 있지만 현영 마스터가 바로 그냥 48년산 위스키에 이어서 네. 독주까지 나왔고 사실 그 낭만 가객이라는 이름은 함부로 붙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낭만 가객 하면 벌써 최백호 선생님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잘해야 되겠다. 내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들었어요. 혹시 최백호 선생님한테 네. 뭐 말씀을 들은 게 있으실까요? 네. 어떤 무대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셨고 결국 스페셜 무대라는 것을 준비를 하시면서 최백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라는 인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설득을 하셨다.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 잘 안 나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분은 사표를 왜 내셨답니까? 그러면서 나가겠습니다. 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서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보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설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는 이건 말도 못할 기적이거든요. 톱스타들도 이렇게 합동 무대를 하기가 어려운 네. 마스터분들도 모르게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극비에서 진행이 되고 리허설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맞춰보신 거예요? 저는 무대 올라가기 5분 전에 선생님의 얼굴을 뵀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 너무 잘하시... 파트만 다뤘어요. 쌉이라고 하죠. 거기 네네.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그냥 약속만 한 거예요. 네. 입을 한 번도 맞춰보지 않은 거예요. 긴장이 전 더 됐지만 이 무대는 선생님께도 누를 들이면 안 된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했고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내려와서 좋았다고들 제작진분들께서 레전드.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그럼요. 네. 어떠셨나요? 솔직히. 레전드. 아, 최백호 선생님은 최백호 선생님대로 레전드였던 예. 것 같고 예. 윤필님도 예. 정말 레전드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날 저한테 그 말씀 해주셨죠. 무대에서.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멋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막 막 눈물 눈물 엄청 나- 참았어요. 네, 저는 예. 정말 눈물 많이 참았어요. 너무 안타깝게 이제 경연 네.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는데 만약에 이제 결승까지 가셨으면 인생곡 미션이 있잖아요. 아, 예. 인생곡은 뭘로 하실 생각이셨어요? 곡보다도 가수 한 분, 조용필 선배님의 노래는 네. 꼭 한 곡을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었습니다. 성함이 용필님. 예, 그래서 더더욱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나요? 초등학교 때 고추 잠자리부터 명곡들이 많으셔서 별명처럼 따라다녔죠. 그래서 저도 노래를 잘하나 노래를 시켜보려고 네. 하고 근데 저는 그때 노래 잘 못했습니다. 저희 이제 이쯤에서 예. 함께 네. 그 용필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나요? 노래를- 여기서요? 한 소절 해드리면 되나요? 저희 마이크도 어딜 열어요? 여기를 열어요? 이렇게요? 얼굴 빨개졌나요? 맞습니다. 예, 이거 이게 있구나. 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노래를 들으니까 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네. 인생을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맞아요.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도전한 것도 저는 사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거랑 다 엮으니까 왜 그 노래가 용필님한테 이렇게 위로를 줬고 네. 왜 이렇게 이런 경연에 나오게 되는 그 힘이 됐고 원동력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미스터 트롯 2도 감사한 겁니다. 저를 많이 성장해주고 또 생각을 깊게 만들어줬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낭만에 대하여 무대를 네. 베스트로 자 무대마다 다른 의미가 다 있었어요. 편집이 돼서 방송 못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 매 경연에서 제가 그 단계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이 노래가 모든 사람들 기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낭만에 대하여 첫 무대로 제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김용필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궁금증을 만들게 했고 당신이라는 노래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이 눈물이 나셨다라고 하셔서 내가 과연 부른 노래가 이 정도 힘이 있는 건가? 아니, 내가 노래라는 것을 허투루 부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준 무대였어요. 저는 당연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봤는데 10대, 20대 분들이 DM을 주셔서 저는 이게 갸우뚱했던 거예요. 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이런 댓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지치고 힘들 때 제 노래를 듣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10대 아이돌이시네요. 근데 3대가 응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 정말 고맙다. 노래도 잘하시지, 옷도 잘 입으시지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가는 패션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김성조 MC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완벽한 자세와 띠땐 몸을 갖고 계시자 아니 몸을 갖고 네, 예를 들어. 맞죠. 하여튼, 몸이죠. 네, 몸을 예. 갖고 계시니까 흐트러진 나오고. 모습도 그럴 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매 관리를 이렇게 저는 방송을 오래 해야 되면은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월급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은 내일은 사라진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경연 나가면서는 운동을 더 강도 높게 하면서 왜냐면 체력이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해서 무대 소화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고 자칫하면 동료들한테 동생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는 등산을 좋아했었기 때문에요. 네. 친구들 부부지간 가족끼리 애들하고 등산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뭐 도장 깨기처럼 백대명산 다 다니셨어요? 아니, 하는 중에 아, 네. 저는 한 35개, 6개 정도. 그러다가 노래 연습 들어가면서 이제 스톱이 됐고, 사실 무릎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 무릎 때문에 내가 춤을 못 추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차마 동생들한테 다리 근육 운동하고 계속 병행을 하면서 사실 경연을 소화를 했어요. 하나 제가 더 계기가 됐던 것은 MBC 그 방송에도 한 13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인터뷰를 다녔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네. 관상이라는 영화에 자문을 해주셨던 관상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취재를 갔어요. 관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마가 튀어나오면 어떻고 그런 걸 분석해 놓은 게 관상 아닌가요? 그랬더니 네, 관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관상은 3단계로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뭘 볼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세도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람의 풍채를 봅니다. 서 있는 자세, 체형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 빨리 예. 고치세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갖추셨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서 말투, 억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사람 얼굴 생김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사람보다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별명이 원래 진지맨, 배려 좀 그만하고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 관상가 그분 인터뷰 이후에 제 삶이 많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저는 어떤가요? 아. 3년 만에 뵀는데 예. 저는 여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에 그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 많이 없으세요, 실제로. 웃었을 때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네. 최고의 인상을 가지신 최고의 관상을 가지신 노력하는 김용필 겁니다. 님입니다. 취미로 가사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럼 싱어송라이터 그래서 가사를 한 2개 써놨었고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신곡 데뷔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더 가다듬어야 되는데 그거를 들어본 형이 하면 유명한 성우가 있어요. 네.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한 형이 있어요. 네. 그 형하고 친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형이 편곡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줬어요. 대단하시다. 음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보컬 레슨비를 이렇게 해주고 이게 만드세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만 돌이켜보면. 그리고 이제 성웅이 형, 네. 박성웅 형이 엄청 또 친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응원을 해줬고요. 네. 양복이 많아요, 그 형이. 저랑 키도 똑같고 체형이 비슷해요. 네. 그 형도 본인의 의상을 기꺼이 내주기도 하고 그럼 공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연에서 박성웅 씨 이번에 웅영이 준 의상은 올라가진 않았고요. 아, 성웅 형이 준 의상은 이번에 이제 음악 프로그램의 무대에 이제 어제 녹화를 하고 왔는데 무슨 음악이요? 장민호 아, 네. MC 의 사위를 보시는 네. 음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성웅 형이 준 옷을 자켓을 입고 올라갔죠. 박성웅 예. 배우님과 같이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이 네. 이거 나중에 얘기했는데 팬미팅 하면은 네. 무조건 나와주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뭐 What's in my bag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보여드려요?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걸 항상 자주 갖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아, 네. 있습니다. 야. 저 대한항공 립밤인데. 그래요? 네, 왼쪽 립밤. 이거 맞네. 이제 제 아내가 승무원이다 보니까. 아, 네. 야, 제가 근데 이거를 아직도 갖고 다니는 게 참 여러 가지. 저는 예전에 혼자 다녔기 때문에요. 네. 뭐 사내 방송이나 뭐 필요하면은 혼자 이걸로 커버를 많이 해서 가요. 근데 요새 또 사진 찍어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맨 얼굴에 사진 찍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 20년 이상을 화장하면서 살아왔더니 저도 피부가 예민해서 홍조끼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신경이 쓰여서 요걸 이제는 항상 얼굴 커버용으로 가지고 다니고요. 제가 요새 비타민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연 동안에 뭐 홍삼 제품도 많이 먹었고 이것도 많이 비타민 같은 거 많이 먹고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구두를 그때그때 갈아 신어야 되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구두는 신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구두 주걱이 와. 작은 게 항상 있어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언제부터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안 가지고 다녔거든요. 아, 네. 근데 경연을 할 때라든가 무대 올라갈 때 옷을 갈아입어야 네.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약인데요. 이번에 안무가 좀 강도가 셌어요, 저한테는. 온 몸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 그래서 엉치 쪽에 통증이 와서 이게 그 무대 이후로 제가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낭만에 대하여 첫 무대 보면은 양복에 제가 네. 이름을 출연자들 이름을 붙이고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나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내 이름이 이겁니다라고 내 몸에 붙이고 무대에 올라가서 심사를 보는 그래서 이 여분을 주시길래 이걸 지금도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네요. 데스타일 때 초심할 때 맞아요. 이거 한 되게 10년 좋고. 해보면 느낌이 굉장히 네. 다를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 팀 메들리 할 때 제가 이제 모든 방송 일을 내려놓은 날 우리 그 미스터 뽕샤인 팀원들하고 스티커 사진 아, 네. 인생 네컷. 네, 이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방에는 좀 필요한 물건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아직은 넣어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카드 가맹점 모집하는 그러니까 메모지 이게 광고 전단 같은 건데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까 공간에 오셨잖아요. 거기 같이 하는 멤버 형님들 식당에 있는 메모지를 달려 그래서 여기다가 응원의 응원을 메시지를 주셨구나.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대에 올라가면 양복이 필요할 테니 네. 양복 맞출 도움과 함께 형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양복 한벌 해입을 하고 네네. 사랑의 피라 우리 멤버들 모두 너 잘 되는 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어. 세븐 되길 안 돼도 임팩 있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박 나길 기원하마. 그래서 이거를 이 메모지를 이거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여기 항상 넣어서 다녔습니다.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를 또 공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도장이요? 네, 저는 도장을 요새 그 도장 찍을 일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 그리고 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네. 계속 보고 싶다고 하니까 많이 좀 예. 나와주세요. 노래로 팬분들께 스며드는 길밖에 없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저 필며드 들어 필며드는 시대가 예. 오는 네, 필 하모니와 함께 팬분들한테 용필 아, 하모니한테 좀 드릴 알겠습니다. 말씀. 제가 경연이 끝나고 저의 생각을 글로도 올리기도 했지만 제가 가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수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정말 모르는 많은 분들께서 위안이 된다면서 글을 남겨주셨고 계속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큰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내시는 응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노래 부르는 가수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까지 완벽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좋아해서 팬분들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때 이런 거. 아 이거 Music licensing reimagined.